민망하면서도 감사하네요.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유산화의 지금 14년 된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하다는 건 끝내는 건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군 생활을 12년 했어요. 그래서 조종사로 활동을 했고요. 제가 예전 모습 보면은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 헬기 조종을 했습니다. 이런 헬기 보셨나요? 네.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잘 쌀 것 같아요? 이쪽이 잘 쌀 것 같아요? 아, 역시 군사 전문가시군요. 네. 이쪽 거는 이제 수송기고요. 이쪽 거는 전투하는 헬리콥터인데 저는 전투 쪽에 공격 헬기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격 대회도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그때가 한참 전이죠.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은퇴한 10년.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해서 12년 만에 소령까지 갔다가 소령에서 이제 예편했고요. 그때 군 생활 할 때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을 38년 하셨어요. 거의 대물림 된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거든요. 저희 형도 장교, 동생도 장교였어요. 그래서 다 장교 집안, 저희 아버지도 장교였고 그랬던 집안이라 이제 군 생활밖에 아는 게 없는 거죠. 당연히 군 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갔던 거고 군 생활 하면서 조종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대학교 제가 2학년 때 여자친구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를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 공군이신 거예요, 공군. 그래서 조종사 아니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랑 사귀고 있는데도 계속 그 조종사들을 집에 데려오셔가지고 선을 보게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마땅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종사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기부여를 장인어른이 시켜주셔서 결국에는 조종사가 되고 나니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년 사귀고 결혼을 해서 군 생활 시작과 동시에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뭔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디즈니 만화 영화 보시면 끝에 어떻게 끝나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나잖아요. 저는 그거를 항상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 결혼했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다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조종사도 됐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시작이죠. 네.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아이도 이제 계속 생기고 첫째 아이를 낳고 또 이따가 바로 다음 해에 둘째 아이를 또 낳고 또 한 3년 쉬었다가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다 컸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셋째를 낳고 나서 이제 유산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유산화를 어떻게 만났냐면 그 공군에 계신 선배, 제가 국방대에서 석사과정을 봤는데 옆 연구실을 쓰던 공군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지금 무릎도 한번 다쳤었고 몸이 안 좋은데 거기에 좋은 영양제를 하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본인도 귀가 좀 안 들려가지고 전투기 여기 많이 뜨잖아요. 대구 비행장 많이 뜨죠, 전투기. 조용한가요? 시끄럽죠. 거기에 탄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귀가 금세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 때문에 아시아나에 떨어져서 아시아나 항공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귀가 좋아지기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 조종사들 다 이거 많이 먹는다. 근데 너도 이거 먹어서 무릎 안 좋다고 하니까 너도 한번 먹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좋으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또 말을 흐리시면서 그런데 돈도 벌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런 돈 버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좋으면 먹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알아봤죠. 알아보고 이제 제가 그 먹고 효과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사람을 잘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잘 안 믿었던 이유가
군 생활하면은 사람이 약간 그 보수적이 되거든요. 더 보수적이 돼서 뭔가 내가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형이 저한테 시켰던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하나는 아메이였고 하나는 하이리베이였어요. 이 두 가지를 저한테 해보라고. 형이 너가 돈 못 버는 거 아니까 돈은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너 잘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러 엄청 이제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알아봤을 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건 돈이 되기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은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도 탈퇴시켜주고 부모님도 탈퇴시키고 동네 사람도 다 탈퇴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게 제가 그때 한참 동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서 막 카페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한테 얘기하는 순간 선배한테 이거를 얘기해줘야겠다. 제품 좋으면 내가 먹는데 이제 이게 왜 돈이 안 되는지 설명해줘야겠다. 그 생각으로 막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다른데?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도 다르고 저런 부분도 다르고 손해볼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영어 특기 자원이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전화하고 캐나다에도 전화하고 전화해서 이거 맞냐? 이거 뭐 캐나다에서 뭐 인증했다는데 그거 맞냐? 미국의 회사에 회사하고 거기가 맞냐? 이러한 거 여러 가지를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이 제가 이걸 꼭 해야겠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알아본 만큼 사람은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공무원이잖아. 나는 군인인데 이거 가입도 어렵다고 하고 하니 여보가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설득을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절레절레 했겠죠. 네. 엄청 반대를 했어요. 아내.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아내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일단 중학교에 출근하면서 또 최근에서는 동네에서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 내가지고는 그 이대 계속 교육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대 석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평생 피아노의 길을 걸어온 아내한테 여보 나를 이런 사업 좀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상태였는데 1년 동안 제가 굉장히 이 일을 천천히 합니다. 조금씩. 왜냐면 이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뭔가 비밀리에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입시킨 사람이 알려주고 가입시켜드린 사람이 저희 아버지, 장모님, 형수, 그리고 장모님 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알리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되는 거죠. 소득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가입은 아내 명의로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의 통장으로 소득이 들어오니까 아내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고 또 첫째가 건강해졌어요. 첫째가 아토피가 심했는데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아내도 제대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해서 함께 한 후로부터 3년 만에 저는 소득을 엄청나게 올려요. 저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게 군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가 뭘까요? 군생활. 연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군인연금이 작지 않아요. 20년 군생활하면 얼마 받을까요? 200만 원. 어우, 되게 정확히 하시네요. 군인 가족이신가요? 그래서 30년 근무하면 300 정도, 그죠? 그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350 정도 받고 계세요. 평생 350 받으면 좋잖아요. 크죠?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금을 20년 하면 200, 30년 하면 300인데 저는 군생활 80년 한 만큼을 받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 당시.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군생활을 계속 할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가족들이랑 함께 좀 보내고 하면서 이 소득을 늘려보자 해서 되게 편안하게 은퇴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2015년이었어요. 2015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살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워렌 버핏이라는 할아버지잖아요. 네, 이 할아버지가
투자로서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 있죠. 세계 100대 부자 조사한 걸 제가 목록을 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주식 투자만 가지고 100대 부자에 든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이분이에요. 그 주식 투자만 가지고 100대 부자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영어로 유식한 말로 패시브 인컴이라는 말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패시브? 네. 패시브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패시브죠. 패시브. 머릿속에 자동 장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영어 단어가 머리에 자동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패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의 수익 체계, 돈을 버는 일들은 패시브가 거의 없어요. 대다수의 일들은 내가 딱 일을 할 때만 돈이 되고요. 그 후에 딱 그 일을 안 하면 돈이 끊겨요. 마치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일 생각이 안 나지? 1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해놓은 게 계속 남아있지 않는 거, 그런 걸 액티브 인컴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돼요. 언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저는 군 생활하면서 한번 무릎을 크게 다쳤을 때 그때 여기 무릎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걷기도 힘들 거다라는 말도 들었었고 그 당시에 조종사를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생각났던 거는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던 간에 아니면은 나중에 나이가 돼서 나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 그때가 오던 간에 언젠가는 소득을 더 만들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요즘에 AI와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발명이 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AI 활용한 공 쓰시나요? AI? 인공지능을 쓰고 계신가요? 평상시에 내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시죠? 다 쓰고 계셔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 자체가 스마트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주문하면 가게 가서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키오스크 쓰죠 요즘은. 네. 요즘에는 그 점원이 주문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키오스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한데 점원이 물어보면 마음이 위축된대요. 네, 요즘이 그런 시대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일을 대신한 로봇도 나올 겁니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죠.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로봇을 만드는데 손 보셨나요? 계란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란 깨서 요리하고 사람 손 역할을 다 하는데 그 로봇의 가격이 2천만 원 정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2천만 원짜리 로봇을 고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연봉을 주실 걸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우리는 예전에는 패시브 인컴 그걸 좀 격화시키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노동 소득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던데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불로소득이라고 했죠.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 자체가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시대로 갑니다. 왜냐면 AI가 대신 머리 써주고요. 로봇이 대신 몸 써줘요.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소득이 패시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소득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직장 취직하려고 열심히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비중이
본인의 패시브 인컴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보셨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들 잠자는 동안 계속적으로 돈이 나오면 좋겠죠? 얼마 정도 나오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달에 대충 얼마 정도가 물처럼 쏟아지면 좋을까요? 100만 원 정도 나온다. 별로예요? 지금 100만 원 나오고 있다. 100만 원 정도가 내가 자고 있어도 계속 한 달에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은 100만 원이 쌓여 있더라. 내 맘대로 써도 또 차 있더라. 그런 분 계신가요? 100만 원. 100만 원도 쉽지 않죠. 우리가 국민연금 최대치로 부으면 얼마 나와요? 그게 한 100만 원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국민연금을 제가 막 최대치로 내도 그게 결국에 받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 주무시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한 달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1000만 원 정도. 이제 끄떡이시는 분이 좀 생겨요. 네. 굉장히 꿈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1000만 원까지 버는 방법도 다 알고 있지만 200만 원만 봐도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월 200만 원 정도의 부수익을 받는다. 여기 부수익이에요. 패시브 인컴도 아니에요. 이 중에 이건 패시브 인컴에 맞겠죠? 10억 건물주다. 여기서 10억 이상 건물 갖고 계신 분. 있는 거 아는데 왜 쓰면 안 되시지? 네, 계실 수 있는데 10억 정도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부수익이 월 한 200 정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쉽죠? 그러니까 10억을 모으면 돼요. 10억 모아서 투자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그 10억을 모으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면 1년에 얼마 모아요? 1년에 마이너스 가죠. 자기 예상 못하게 다 쓰잖아요. 100만 원 모아도.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10억 건물주가 못 되는 이유. 나는 100만 원씩 모았지만 통장에 없더라. 네, 그런 상황이 많고요. 두 번째 택배예요. 택배. 요즘에 택배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아요? 택배일. 요즘에 굉장히 뜨는 시장이긴 해요. 많은 분들이 상가에 직접 가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다 쓰고 계시죠. 그만큼 상가들이 어떻게 됐어요? 상가들이 다 죽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냥 쿠팡 시키면 편하잖아요. 내일 오잖아요. 아침 새벽 돼서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 쓰고 교통비 쓰고 해야 돼? 라는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있죠. 점점점. 그래서 이런 택배에 대한 일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택배로 2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배로 200만 원 벌겠다. 나는 부수익 만들겠다. 택배 한 번 갖다 주면 얼마 벌 수 있을까요? 한 건당 평균 1000원 정도 됩니다.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돼요. 한 건에. 그러면은 하루에 100개씩 배달했어요. 그러면 얼마 돼요? 하루 100개. 1000원씩 하루 100개. 이제 계산이 어려워졌나요? 1000원씩 곱하기 100 하면 10만원 되죠. 10만원. 그러면은 하루 100개씩 20일간 일을 하면 그게 200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100개씩 택배해서 20일 딱 일하시면 200만원 부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아무 돈도 안 들까요? 처음 돈 드는 거는 뭐냐? 차가 있어야죠. 네. 차도 임대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무슨 차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네, 기름, 네, 유지비,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다가 제일 문제되는 거, 건강인 거죠. 제일 큰 거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뛰는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래서 택배 중에 제일 많이 주는 게 물 배달 이런 거거든요. 무겁잖아요. 근데 보통 물 배달 시키는 건 어떤 곳이에요? 15층인데 계단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많이 시키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 일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큰 리스크는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죠. 거의 전업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고요.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셀러 해보신 분? 네. 안 해보셨군요. 온라인 판매 중에 보통 월 200만 원 매출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 팔아야 될까요? 온라인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판매 매출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10%가 나면 잘 나는 거예요. 보통 막 광고들 보면 유튜브 영상 보면 20%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막 하잖아요. 20% 진짜 벌 것 같죠? 그 중에 또 광고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그리고 반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10%밖에 안 남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200만 원 벌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만 파시면 돼요. 근데 월 2천만 원 팔 때 그것만 돈이 들까요? 월 2천만 원 제품. 그게 제가 이제 쿠팡 이런 거를 이제 막 공부를 해봤거든요. 공부해보고 직접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셀러 같은 등록해서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돈 벌기를 지금도 이렇게 취미삼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팔리잖아요. 그러면 15일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2달 뒤에 줘요. 그 수익금을. 그래서 2달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 달에 2천만 원씩 팔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안 팔 거예요? 다음 달에 팔아야 되겠죠. 그럼 다음 달에 제품을 2천만 원 이상 사와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달은 또 팔아야 되죠. 또 2천만 원 사와야 되죠. 그러면 3달 물렸죠 이미. 그럼 6천만 원 물렸죠. 그 다음에 내가 2천만 원 사오면 2천만 원 다 팔릴까요? 아니죠. 그 중에 또 반만 팔려고 말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한 1억 들어갑니다. 재고비만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월 200억 버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돼요 이러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작은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라. 그다음 마지막 인플루언싱. 요새 인플루언서로 돈 벌고 있다. 네. 다들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유산화로 돈을 벌고 계시다 그러면 인플루언싱으로 돈 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싱 별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를? 파리피플 들어보셨나요? 파리피플이 뭔가요? 판다고 그래서 파리피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파리피플. 그래서 자꾸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SNS에 나와가지고 요 제품 써보니까 친구가 얘기해줘서 써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공개해요. 막 이러잖아요. 정말 물어봐서 공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댓글도 막 달리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랐어요. 댓글 달아주는 것도 돈 주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 1000개 달아주는데 얼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후기가 막 모이면은 팔려요. 판매금이 얼마 정도 받을까요? 판매금이 얼마 받는 게 인플루언서일까요? 판매금에 초기에 한 팔로워 몇 명씩 갖고 계세요? 팔로워를 보유한 양만큼 달라지는데 한 10,000명 이하다. 그러면 한 3%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 1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 올라가요. 100만 명이다. 2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루언서 하시려면 100만 명 정도 팔로워 만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4가지 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시면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점점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요. 저쪽은 점점점 돈을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제일 깔끔한 거는 돈을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건물을 빨리 해서 여기 계신 분 다 건물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구에 건물 엄청 많잖아요. 건물 막 널렸잖아요. 높은 아파트도 많고 높은 빌딩도 많고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 다 보유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야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쪽이겠죠? 요거는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데 중간 정도. 그래서 여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대출 땡기면 되니까. 1억 땡겨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퇴근 후 3시간 하면 돼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폰 하나 더 맞춰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는 게 사실 인플루언싱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되게 좋죠. 근데 저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저도 책도 쓰고요. 나름 여러 가지 강의도 다녀보고 저를 굉장히 좀 심심하니까 저는 집에 노니까 뭔가 좀 더 액티브하게 다녀보자 그러고 많은 시간을 보내봤는데 유명해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연도 닿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워도 몇 명 없어요. 보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쿠팡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네요. 쿠팡 파트너스 어떤 거예요? 소개해주고 링크 걸어주고. 네. 여러분들 쿠팡으로 포인트 받아보신 적 있어요? 돈 받아보신 적? 오늘 바로 돈 되는 정보 하나 드릴게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 사고 싶은 제품 하나 거기 제품 사진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가지고 공유해서 1% 받기 하면서 공유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사면 1% 들어와요. 좋죠? 그러면 10,000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로 10,000원. 얼마짜리 팔면 되나요? 100만원짜리 하나만. 네, 100만원짜리 하나 공유해서 그분이 그거 사면 바로 10,000원. 네. 좋죠? 근데 그걸로는 소득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부업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 중에 파트너스라는 게 나왔어요. 쿠팡 파트너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제품의 링크를 걸어서 소개를 해줘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쪽에서 이제 누군가 블로그 들어가서 제품 괜찮아서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3%를 입금해줍니다. 아까보다 좀 편해졌죠?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벌려면 33만원짜리 하나 나가면 되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어요. 좋잖아요. 3%나 3배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만큼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실험 삼아 열심히 해봤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번 알려보자. 막 했는데 얼마 번지 아세요? 한 달 동안? 9만원 됐어요. 9만원. 그럼 한 달 때 9만원 내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300만원 번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300만원어치 매출 올려봤는데 9만원 9만원 중에 또 세금 떼고 뭐 떼고 그래가지고 서버 사용료 빼고 하니까 한 6만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게 쿠팡 파트너스예요.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설명드리려고. 유산화는 어떻게 줘요? 돈은? 일단은 10% 써있죠. 10%.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 100만원 만들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아니, 10,000원 벌려면 얼마 팔아야 돼요? 10%면? 10,000원 벌려면 10만원이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10,000원 벌기 위해서 10만원 매출이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 일단은 퍼센트 자체가 높아요. 그게 좋죠. 왜 쿠팡과 그런 차이가 날까요? 쿠팡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 없어요. 모든 제품은 누군가 만든 제품을 내가 중간 유통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쿠팡이. 그 수수료가 얼마 떼요? 10% 정도 떼고 있어요. 쿠팡 수수료 10%를 떼니까 그 10% 떼는 것 중에 3%는 돌려줄게요. 7%는 우리가 받고 3% 줄게요.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는 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다 자신들이 만들잖아요.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유통하는 걸 직접 하기 때문에 10%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거죠. 이거 외에 보너스도 많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직접 추천, 간접 추천 써있죠. 아까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직접 추천만 주나요? 간접 추천도 주나요? 직접 추천만 주죠. 그러니까 제가 그 300만원 매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추천해야 되겠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계속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가지고 내 거 들어가서 사줘 한다든지 이걸 계속해서 그 내가 직접 알린 분만 그만큼 쓰겠죠. 그런데 유산화는 간접 추천까지 다 합산이에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알려줬어요. 그분이 괜찮네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또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로부터 시작해서 알려진 분이 한 100명 됐어요. 그럼 100명의 매출이 다 합산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쿠팡이 수익 늘리기 훨씬 낫나요? 이게 낫나요? 이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이 영향력이라는 게 인플루언싱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알리는 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명을 알려야 된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2명, 3명, 4명 알렸는데 그분들이 2명씩 알린 게 나중에 많아져서 1000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000명에 대한 걸 인정해주는 회사는 1000명에 대한 매출을 여러분들한테 줄 것이고 1000명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만 인정하는 회사는 2명만 인정해주겠죠.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엄청 잘했느냐 돌아보니까 유산화 한 달 동안 한 게 지금 제가 보면 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 한 50만 원? 근데 지금 보면은 저기 쿠팡을 300했잖아요. 매출은 사실 쿠팡을 지금 할 때 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9만 원 받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엄청난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소득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5년 동안 수익을 만든 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처음 5년 동안 받은 수익이 얼마 정도? 그럼 지금 헷갈리는데 한 3억? 5억. 5년 동안 5억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5천. 5천. 되게 적게 벌었네요. 5년 동안 5천 벌었대요. 5천. 되게 적죠. 네. 5년 동안 해서 5천밖에 못 벌었는데 그 다음 5년 동안 얼마 벌었을까요? 그 다음 5년 동안 5억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4년 동안 얼마 벌었을까요? 그 다음 4년 동안 20억 넘게 벌었어요. 이게 소득이 왜 커질까요? 제가 이때는 소개를 2명 하고 이때는 5년 동안은 또 소개를 한 100명 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소개를 10,000명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14년 동안 직접 가입시킨 사람이 한 20명 이내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알려고 한 게 저한테 다 합산이 되니까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일이란 게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닌 일인데 단지 이 가치를 모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이 기회란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국내에 지나가는 부업거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사람들의 나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연령대 점점 높아지잖아요. 고령화라고 하죠. 근데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영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근데 연령 높은 층만 관심이 높느냐? 아니에요. 연령이 낮은 층도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 영양 잘 챙기시죠? 아이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한 음식 줘야지. 오늘 너 열심히 삼겹살 먹어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양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 거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되게 재밌는 통계가 20대가 30대보다 영양제를 많이 먹어요. 아세요? 20대가 30대보다 영양제 많이 먹고 있는 거? 왠지 아세요? 20대가 요즘에 너무 SNS 많이 하잖아요. 몸매가 다 좋아요. 다 몸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라도 먹지 않으면 못 버텨요. 몸을 키워야 되고 막 몸매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20대가 더 많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영양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영방송에서 비타민이 몸에 좋더라라는 방송을 처음 했어요. 2011년도.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흘렀는데 13년 정도 흘렀는데 이미 TV 광고가 다 뭐예요? 영양제죠. TV 틀면 맨날 무릎 아프고 간이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맨날 그래가지고 영양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매출이 전 세계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매출보다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가 드시는 브랜드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어디를 먹었냐?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죠. 네, 저는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군데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좋은 데를 골랐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이제 세계에 많죠. 근데 여러분들 영양제를 쿠팡에서 드시나요? 다른 그다음에 뭐 테무 아니면은 중국 뭐 있죠? 알리바바? 이런 데서 영양제 사서 드시는 분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웬만한 제품은 가격 비교해서 사면 되는데 영양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 비교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양제가 진짜 효과 있나? 이 브랜드가 진짜 믿을만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양에서. 왜냐면 우리 몸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를 나중에 결국엔 브랜드가 점령하게 되는 브랜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브랜드만 남아요. 여기에 있는 브랜드 중에 없어질 브랜드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비교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너무 아까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오늘 고르는 방법 중에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양제도 인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인증.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우리 회사 이번에 할랄 인증받았어요. 할랄 인증받아서 우리 회사 제품 최고예요. 하고 광고하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그러면 호셔 인증 받았어요. 호셔 인증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예요. 이런 거 보셨나요? 그래서 잘 팔려요. 광고만 잘하면 와 사람들이 호셔 인증? 못 들어봤는데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죠. 사실상 이 인증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진짜 봐야 될 인증이 뭐다라는 것도 아시게 돼요. 여기 보시면 호셔라고 있죠. 이게 호셔 인증이에요. 요만큼 찍혀있으면 그럼 호셔 인증인데 호셔 인증이 뭘 뜻하느냐 하면 유대인 인증입니다. 유대인 인증. 네. 유대인들은 뭘 먹고 사나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도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왜 성경을 아시는 분은 구약 성서 있고 신약 성서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거짓말이다. 구약이 맞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금지된 음식이 있죠. 예를 들어 동물의 피라든지 뭐 짐승이 뭐 두 발 있는 짐승은 안 된다면 돼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간 영양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종교적인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찍혀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이거 사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될 뿐이에요. 할랄은 그러면 뭘까요? 할랄은 이슬람 인증입니다. 이슬람. 그럼 요즘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이슬람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슬람에 있는 종교가 있죠. 코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도축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메카 방향을 바라보면서 절을 막 하고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런 걸 다 거쳤냐? 그게 할랄 인증이에요. 그래서 할랄 인증 받았어요. 우리는 엄청난 인증을 받았어요. 할랄 인증이 최고예요 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다? 그냥 종교적인 의미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위생 인증에 불과한 거고요. GMP 우수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우수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GMP 실제로 가면 뭐예요? 펫섭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냥 뭐 배수구에 뭐 이물질이 많이 꼈느냐, 뭐 벌레는 얼마나 있느냐, 쓰레기 처리 잘 하느냐, 위생 상태 점검하는 거예요.
최소의 위생을 갖췄느냐 그런 게 이제 GMP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받았다고도 광고할 때가 있었죠. 요즘엔 이걸로 광고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니까. FDA 인증 어때요? 느낌이 대단해 보이죠? FDA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인가? 네, 미국 식약처죠. 그런데 미국 식약처 인증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미국 식약처 인증 중에 제일 하급은 우리나라 GMP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FDA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위에 급 인증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Informed Choice, NSF 스포츠, 컨슈머 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잘 몰라도 되지만 이 인증이 뭘 뜻하냐? 그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한 검사예요. 그래서 그 성분 중에 우리 몸에 유해할 만한 게 들었냐 안 들었냐를 봐서 유해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인증을 안 해주는 그런 인증이 여기.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있는 거 먹으면 몸이 나빠질 염려는 없겠다 정도겠죠. 그래도 얘네가 얘보다는 더 많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인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근데 요 위에 인증은 뭘까요? 여기 TGA는 호주 거고요. USP는 미국 거예요. USP는 미국 약전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TGA는 호주의 식약처 같은 데인데 여기 두 개는 의약품 인증을 따로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사실 이렇게 바로 연결해놨지만 얘가 여기 있다면 얘는 저기 있어야 되는 그 정도 인증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약품 수준 인증을 받으려면 처음에 건물 설계할 때부터 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의약품 시설이다. 설계도 검증부터 해가지고 매년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1000여 가지 이상의 검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받아낼 정도로 해야만 의약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영양제 회사는 의약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인증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다수의 영양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인증을 일부러 여기 있는 거 다 받은 회사가 있어요. 다. 여기 있는 인증 다 받았어요. 그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요 인증이 할랄 인증 유산화 어떤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유산화 제품 중에 센센셜즈 할랄, 센센셜즈 코셔 이런 제품이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미국에 있는데 그 제품은 성분 함량이 적습니다. 더. 왜냐하면 뺄 거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을 받으면 좋은데 여기 있는 그 QR코드 있죠? 이거 한번 찍어보시면 지금 폰 꺼내서 카메라 딱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 가보시면은 거기 보실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네.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시면 TGA 링크로 바로 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네임에 헬스팩이라고 있죠? 조금 올려보면은 거기에 분류가 있는데 분류가 뭐라고 돼 있나요? 조금 글씨가 작으면 키워서 보시면 되는데 메디신이라고 돼 있죠. 메디신. 네. 그래서 이게 영양제지만 호주에서 공식적으로 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돼 있는 효능표나 이런 PDF 파일 거기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받아보시면 효능의 종류가 한 4, 50가지 나오죠. 네. 그 정도로 인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의약품 수준 인증이 의약품으로 등록이 될 정도가 되려면 임상 결과가 다 있어야 돼요. 온갖 임상 결과를 다 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호주에서 의약품으로 아예 등록을 한 거고 미국에서는 의약품 수준의 뉴트리션이다. 그래서 의사 처방전에 나오죠. 대신에 영양제지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영양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등급의 제품과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러 미슐랭 5스타에 가시느냐? 네, 3스타, 미슐랭 3스타 음식점에 가서 정말 좋은 재료로 된 음식을 먹는 거랑 편의점 가서 같은 이름 비슷한 음식을 먹는 거랑 트러플을 먹겠다. 미슐랭 3스타 가서 트러플 음식을 먹는 거랑 트러플 감자칩을 먹는 거랑 트러플 감자칩에 트러플 얼마 들어있어요? 0.00 몇 들어있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래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뉴트리서치라는 기관이죠. 들어보셨나요? 뉴트리서치. 여기는 캐나다에서 영양제를 다 이미 성분 조사를 다 해놓은데요. 1600개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영양제 딱 가지고 뒤에 라벨을 봤어요. 라벨에 막 숫자 써있죠. 그쵸 써있죠. 그 라벨 딱 보시고 아, 이 제품은 함량이 괜찮은데? 아, 이거는 독성이 좀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계실만도 한데. 네. 그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만 비교해봐도 알고 그 그래프를 봤을 때도 한눈에 안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까지 해놨어요. 숫자.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100% 효과를 보고 싶은데 거기에 얼마나 충족하느냐 봤을 때 코스트코 제품이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코스트코 가보시면 이만하게 광고 붙어있죠. 저희 커클랜드 멀티비타민 해가지고 이만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드셨을 때는 이 노란색 그래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포에 변이가 생긴다든지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간이 손상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매일매일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인데 그런 성분들을 다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상 결과를 거치고 실험을 거쳐서 만드는 제품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냥 대충 요거 섞어서 이렇게 만들 내용을 만들어줘요. 저도 영양제 출시하려면 당장 다음 달 출시할 수 있어요. 네. 내 이름을 따서 뭐 이지 멀티비타민 만든다. 그러면은 당장에 제가 OEM 회사 전화해가지고 영양소 요만큼 넣어주세요. 얼마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서 라벨 디자인까지 다 해서 만들어줘요. 바로 저 광고만 하면 팔려요. 문제는 그렇게 만든 제품이 전 세계 대다수의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뉴트리서치에서 평균 점수가 20점 정도 돼요. 20점대 23점 정도 나와요. 평균 점수. 그 점수에 비해 어때요? 차이가 확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브랜드를 드시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뒤져보실 필요는 있어요. 찾아보시고 내가 이 돈을 주고 먹는 게 맞는지 효과는 있을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제품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첫 번째 유산화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헬스팩인 헬스팩 빼고 두 번째 유명한 제품이 이 후라바놀이라는 제품이에요. 후라바놀은 뭘까요? 후라바놀 뭐 깊게 들어가면 정신없어요. 뭐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종류 중에서 뭐 플라보노이드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듣기 싫죠. 그냥 간단히 포도씨 추출물이다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항산화 성분들이 많아요. 항산화제는 왜 먹어야 되나요? 노화 예방이라고 그러죠. 왜 노화가 예방돼요? 우리 노화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녹쓰는 거예요. 노화. 세포가 녹슨다. 세포가 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녹쓰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항산화죠. 어떻게 막아줘요? 세포 대신 녹슬어요. 세포 녹슬기 전에 내가 먼저 녹슬어 줄 거야. 그런 게 이제 항산화제인 거예요. 네, 쉽죠? 네, 그런 항산화제들이 이미 연구가 다 돼 있어요. 전 세계 항산화제들 노니도 있고요, 아사이베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돌보고 되게 많죠? 계속 새로운 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이름을 딱 하나 찾아내면은 그 제품을 먼저 팔면 돈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계속 새로운 성분이다, 새로운 성분을 파는데, 근데 전 세계 신고에 나온 성분 다 비교했을 때 항산화 제일 센 성분 1위가 포도씨예요. 아직도 포도씨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왜 이번에 영노화 연구했죠? 쥐 연구한 거 아세요? 쥐 두 마리를 놓고, 쌍둥이 쥐예요. 일란성 쌍둥이로 만든 쥐 두 마리를 둘 다 늙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좀 쥐가 이렇게 흰머리가 좀 많이 나고 좀 걷는 것도 좀 불편해서 이렇게 목발 좀 짚고 이렇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쥐가 좀 이제 나이 들었다 이랬을 때 한 마리한테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영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입을 했어요. 거기 주입한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비타민 B3, 그다음 비타민 B군, 그다음 포도시 추출물이에요. 그게 제일 많이 쓴 성분이에요. 그걸 써서 어떻게 됐어요? 젊어졌어요. 털이 다 검게 되고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였는데 눈이 다시 잘 보이게 되고 걷기도 힘들어할 때 막 달리고 그걸 해내서 네이처지에 소개되고 온 언론에 나섰죠. 그게 바로 하버드 영노화 연구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쓴 성분이 뭐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하는 것 같지만 과학입니다. 과학. 저는 과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너무 많은 영상이 이미 여기 관련돼서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이 쓴 게 포도씨 성분이고 포도씨를 거기서 주사제로 넣었어요. 쥐한테. 왜 그랬을까요? 포도씨 추출물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사람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포도씨 제품이 나왔었지만 다 망했어요. 회사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유산화는 저게 계속 잘 팔릴까요? 그걸 흡수를 잘 되게 만드는 기술이 유산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랑도 같이 붙여놓고 그 성분의 정제나 이런 것도 다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코키논. 코키논은 뭐예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어디에 쓰느냐? 에너지 내는 데 쓰죠. 몸의 에너지. 세포의 에너지. 에너지를 내다 보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몸에서?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강화되고 혈관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온몸의 세포가 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온몸이 따뜻해지겠죠? 에너지를 내니까. 온몸이 따뜻해지는 계속 따뜻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살이 안 쪄요. 그렇죠? 왜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 살찌는 경우가 왜 생겨요? 갑상선이 온도 조절되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을 잘 못하니까 열을 못 내죠. 보일러를 안 때우죠. 연료가 남죠. 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키논 같은 경우에는 몸의 에너지를 높여서 그것 때문에 혈관도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엑스 뭐 이런 거는 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눈 시력과 관련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그네 칼디 저거는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죠. 헤스펙 드시면 들어있긴 해요. 헤스펙 들어있으면 조금씩 들어있는데 저 제품이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 사회에 미네랄이 너무 부족하다. 첫 번째 칼슘도 부족하고 마그네슘도 부족해요. 근데 칼슘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몸을 긴장시키고 수축시키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이완시켜주는 거. 오 잘하시네요. 근데 그 수축 이완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근육? 근육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도 근육이고 다 근육인데 근육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마그네 칼디 뭐 많이 드시면 뭐 잠도 푹 주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완 작용을 해야 사람이 이렇게 편히 깊이 잠을 드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축 이완에 다 필요하다. 왜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가 다리에 쥐나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네. 다리에 쥐 나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급진이 와가지고 주사 놔요. 여기 주사 넣는데 그 주사의 성분이 뭐예요? 마그네슘이에요. 10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제품이고요. 프로포사. 이 제품은 이제 저한테 최고였죠. 제 연구원에 제일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이 두 가지 인증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머리바라는 성분은 통증을 빨리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먹으면 한 달 만에 통증 잡히는 경우 되게 많죠. 한 달 안에 통증 잡혀가지고 갑자기 안 아파. 그래서 끊었더니 갑자기 아파. 다시 먹었더니 갑자기 안 아파. 그 반복하는 건 많죠. 왜 그러냐? 머리바라는 성분은 통증을 없애지만 먹을 때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통증은 진짜 빨리 잡아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성분에 비해서 39배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임상적으로. 근데 인세이전스 요거는 뭐예요? 세포 재생을 해주는 거죠. 연골 세포 재생을 해주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지만 그 성분이 효과를 보기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덕분에.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플러스 이거는 이제 여성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시면 그때부터 이 이스플라본 성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저 마그네칼디 암만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여성분들이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거 같이 드셔줘야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헤파시는 간이죠. 남자분들은 뭐 이것만 드셔도 사실은 술 드시는 분은 꼭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저거 꼭 필요하고요. 프로바이오틱은 뭐예요? 유산균. 그래서 여러분들 위나 그다음 장 다 영향을 미쳐요. 위에는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다 연결돼 있고 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얘기하면 또 엄청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 알로엔제는 위, 완전히 위에 좋은 제품이죠. 그 다음에 플루글루카민은 면역 얘기는 잠깐 하면 우리 여러분들 면역력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면역력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장. 왜 장에 달려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면 요거 드셔야죠. 장. 요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실제로 면역력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면역력은 여러분들 면역세포에 달려있어요. 면역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백혈구. 주로 백혈구가 많죠. 면역세포 중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하면 그러면은 건강해져요. 사람이. 여러분들 몸에 전염병이 들어온다던가 기생충이 들어온다던가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다 누가 막아요? 면역세포가 막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누가 없어요? 면역세포가 없어요. 다 면역세포가 하고 있는 일인데 그 면역세포가 자기 일을 안 하고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암세포가 있는데 아 귀찮아 그냥 살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가 생겨요. 사람들 하루에 5,000개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잡고 있어요?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하면 하루에 5,000개씩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면역세포 강화가 중요한데 면역세포 자체의 활동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임상결과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폴리시는 다른 영양소들의 효능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걸 뭘 드시든 간에 이걸 추가로 드셔주면 훨씬 효과를 많이 보겠죠. 저렴하게. 그런 거고. 이 프라임은 넘어갈게요. 이 프라임 되게 젊게 살려면 되게 중요해요. 젊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종합영양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양제가 있지만 모르겠다 그냥 간단히 먹을래? 그럼 요거 드시면 돼요. 요거보다 더 좋은 게 헬스팩이죠. 이거 드시려면 헬스팩이 낫죠. 어쨌든 간에 요것만 드셔도 웬만한 영양소는 다 있다. 오메가3 빼고 바이오메가는 따로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바이오메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도 가끔 보이는데 그런 제품은 다 상해요. 100% 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세노 어쩌고저쩌고 이런 제품들 같이 섞어놓은 제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상한 오메가 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는 따로 담겨져 있는 걸로 드시면 되고요. 유산균 지금 어린이 제품이죠. 33,000원짜리지만 타 회사 10만원짜리보다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10만원씩 못 먹겠다 영양제는 돈이 아직 힘들다 이거라도 드셔야 됩니다. 최소. 아니면 헬스팩을 사서 좀 아껴 드시더라도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거 드시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 젊은 층들은 이런 게 굉장히 인기 많죠. 왜냐면 이게 몸매 관리를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살 빼는 용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지만 왜냐면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식사 대용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식사를 대체하면서도 영양을 다 채워줄 수 있느냐 이게 여기에 메인 내용인데 그걸 안 보고 영양을 다 채워주기보다는 자꾸 살 빼진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살 잘 안 빠져요. 잘못하면. 왜냐? 일단 영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영양을 채우면 사람이 세포가 정상 작동을 하면서 적정 체중을 알아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까지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식사를 대용하실 때 최고다. 그리고 우리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독성은 당 독성이죠. 당에 의한 독성인데
얘를 드시면 당 클렌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여기는 식이섬유 제품이죠. 식이섬유는 딴 얘기할 필요 없이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 모유 성분 중에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아기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모유에는 성분이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성분이 아기의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익균이 같이 산다는 게 아이 때부터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먹어야 되는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이거예요.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드셔주시면 사실 장에 있는 프로바이오틱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프로바이오틱이 여기에서 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시는 걸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이것만 따로 드실 때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걸 샐러드에 풀어 드시면 돼요. 네. 밥에 풀어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좋다.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셀라비브라는 제품은 뭘까요? 이거는 화장품 쪽인데 요즘에 남자들이 화장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써요? 어디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연예계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거 주변에 네,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제 군생활 때부터 쓰던 거 생각해보면 샴푸 쓰잖아요. 그 다음에 샴푸 쓰고 머리 또 매끈매끈 해야 되니까 컨디셔너 쓰고 그 다음에 몸에 샤워젤 쓰고 그것만 쓰면 로션도 바르잖아요. 이 정도는 다 쓰잖아요. 최소. 그리고 요즘 점점 시대가 갈수록 남성들도 피부 좋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대 남성 중에 화장 안 하는 사람이 더 적대요. 이제. 약간의 색조를 안 하는 사람이 더 적대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제품은 특징이 뭐냐? 일단 건강회사잖아요. 헬스케어 회사이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에 안 좋지 않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일단 연구를 했어요. 처음 출시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방부제 성분 안 넣고 하게. 방부제 성분 되게 심각한 거 모르시죠? 그냥 그거를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뉴스도 광고잖아요, 일종의. 돈이 안 되면 잘 안 나와요, 뉴스에도. 근데 예전에 뉴스에 그래도 가끔 나왔던 게 뭐냐면 방부제, 화장품 속에 있는 방부제가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면 세포 교란을 해서 세포가 변이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방부제 성분이 파라벤, 졸리논 뭐 이런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적어서 파라벤, 졸리논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있는 샴푸 딱 보면 거기 성분 써있거든요. 거기에 뭐뭐뭐뭐 졸리논, 뭐뭐뭐뭐 파라벤 써있으면 그거 그냥 버리시면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 쓰죠. 그거 안 쓰면 만드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쓰고 일단 할 수 있는 성분이고 그래서 파라벤 안 들어가고 졸리논 안 들어가면 잘 팔린다 그러니까 대신에 MIT를 넣는 데가 있어요. MIT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공대 말고 네, MIT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을 넣으면 방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분이 여러분들 예전에 사람들 많이 죽어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에요. 그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요. 지금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벤 프리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면 방부제 성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시대고 뉴스 찾아보시면 어린이용품의 대다수가 MIT가 들어있었어요. 그냥 파라벤 들어서 안 팔리니까. 그런 게 싫텐데 여기는 옛날부터 아예 그런 거 다 안 넣고 대신에 뭘 넣느냐? 아까 말씀드린 포도씨 성분 있죠. 그거랑 비타민C 성분 이거를 왕창 넣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여기 안에 영양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양제가 아까 무슨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항산화제. 그러면 뭐가 돼요? 산화를 방지하죠. 그래서 그게 방부제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성분 자체가 태생이 나던데. 그런데 그만큼 몸에 좋고 플러스해서 아까 인텔리전스라는 특허 기술도 들어봤죠. 그래서 셀라비브가 뜻이 셀은 세포겠죠. 라비브는 살아난다. 그래서 세포 살리는 피부 세포 살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는 새로 나온 거죠. 포스트바이오틱 제품인데, 아까 미생물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유익균은 왜 유익균인가요? 유익하니까. 그렇죠? 유해균은 유해하니까. 그럼 왜 유해하고 왜 유익할까요? 그거를 예를 들어 드릴 때 제일 쉬운 게 입 안이에요. 입 안에도, 입 안은 외부 공간이에요, 내부 공간이에요? 내부라고 하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외부 공간이에요. 네. 네. 음악이 나왔지만 외부 공간이에요. 입 안은 외부 공간. 아셨죠? 그래서 피부도 외부 공간, 입 안도 외부 공간, 장은 외부 공간이에요. 외부 물질 직접 닿잖아요. 외부 공간이면 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뭐가 살아요? 균이 살아요. 근데 그 균이 입 안에 살겠죠? 입 안에 있는 대표적인 유해균은 뭐가 있을까요? 유해균. 입 안에 해로운 유해균, 충치균 들어보셨죠? 충치균이 뭐예요? 이를 후벼 파죠. 내 이를 후벼 파요. 그래서 구멍을 내죠. 그러면 충치죠. 네. 왜냐면 벌레 먹은 것처럼 파여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벌레가 먹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충치균은 당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단 거를 먹으면 그 당을 먹고 배불러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죠. 배설물이 뭐예요? 엄청난 산성을 떼요. 그래서 치아를 녹이죠. 그게 충치균이에요. 그래서 유해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유익균은 뭐가 있을까요? 입안에. 잘 모르죠. 이름은 모르지만 유익균이 있어요. 그 유익균이 뭘 하냐? 자신이 먹여야 될 거 먹고 배출하는 물질이 이를 보호해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충치균이 거의 못 따라붙게 해요. 그래서 좋은 유익균이 입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치가 활동을 잘 못하겠죠. 충치균.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생태계인데, 장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장에도 유해균이 많으면 장이 빵꾸 나죠. 장이 빵꾸 나서 독소가 뺑뺑이 돈다 그러죠. 독소 뺑뺑이. 그걸 뭐라 그래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해균 때문이고, 유익균이 많으면 그걸 막아주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게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피부가 따끔따끔하시거나 빨개지거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유익균이 많이 없고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씻는 거. 이거라도 바꾸세요. 이거 18,5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써 있는데, 제가 이런 성분, 얘 같은 게 성분을 제가 비교해서 그 좀 유명 브랜드에 있는 거랑 비교했더니 10년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해. 성분이. 여기 단백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백질 그만큼 넣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 유산화에서는 거의 이 마진 많이 안 보고 약간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한 제품이 아닌가 싶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런 것도 다 쓰시면 됩니다. 바디너리시 하나 사면 얼마 쓰나요? 남성이 온몸에 막 맨날 발라도 한 달 씁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 보습이 어떤 것보다 뛰어나요. 보습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거 텐사일 크림 대신 써도 된다, 뭐 임신했을 때 써도 된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제품인데 요즘에 좋죠. 그래서 손 발라주면 좋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강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바꿔야 되겠죠? 구강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게, 입냄새균도 있어요. 충치균도 있고요. 그런 거 다 얘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를 누렇게 만드는 균도 있습니다. 그런 균도 막아주기 때문에 화이트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화이트닝 효과가 있어야 화이트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생물로 가능하다. 이런 제품 보셨나요? 잘 없어요. 이런 정도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 되게 비싸죠. 근데 7,300원이면 사실 이거 안 쓰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내가 맨날 쓰던 거 건강을 위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타민C라도 드셨다. 그럼 비타민C 나 싸니까 이거 좋아. 과연 싸니까 좋냐? 아니에요. 효과가 있고 싸야죠.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치약, 불소 들어가 있잖아요. 불소가 굉장히 독약 성분 중에 하나인 거 아시나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 많이 죽였던 게 불소 가스죠.
그러니까 불소 성분이 사람의 이런 뼈를 녹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를 자꾸 쓰죠. 이 치아에 불소 코팅하죠. 왜 할까요? 불소 코팅하면 뼈가 딱딱해져요. 그럼 치아 겉면이 딱딱해지면 충치기는 잘 못 붙어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자꾸 딱딱하게 하다 보면 부서져요. 치아가 잘 부서지는 병에 걸리죠. 그래서 불소 같은 거 아니면 뼈도 잘 부서지게 되죠. 골다공증 안 걸려도 부서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려면 불소 빨리 끊으세요. 불소 끊으시고 이거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제품들이 쓸만하죠?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평생 쓰는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걸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 평생 쓸만한가?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근데 평생 쓰겠더라고요. 평생 쓸만한 제품이고 앞으로도 제품이 개발돼서 좀 있으면 우리 나라 들어오는 게 남성에 좋은 거랑 뇌에 좋은 것도 들어오죠. 이런 것도 막 들어오면 점점 잘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는 거를 이런 좋은 브랜드가 있다, 이런 기준은 선택 기준이 있다, 이런 걸 우리만 알아요. 내가 알리는 족족 10%. 내가 알리는 거 족족이지만 내가 알려준 사람 그분이 또 알렸을 때. 그래서 앞으로 100명이 알든 1000명이 알든 10,000명이 알든 1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커져요.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또 유산화에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대외비 컨피덴셜적인 내용이 많아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6월에서 8월 정도 컨벤션 정도 되면은 엄청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년이 엄청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시작을 해놔야 돼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일단 먼저 가입시켜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화 포인트 적립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앱을 딱 깔면 앱에 자동으로 나와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기본 원리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서 왼쪽으로 다 연결되는 분 그리고 또 이분이 소개해서 연결되는 분 이런 분들을 이런 조직을 또를 트리라고 그러죠. 트리 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저로부터 저 밑에 있는 분까지 계속 올리다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올리다가 어쩌다 한 분이 딱 해서 밑에 끊겨요. 끊긴 분 중에 이름이 이제 약간 외국 이름으로 써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인 거예요. 중국은 그 밑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중국 분이 딱 가입하니까 못 보더라고요. 그럼 그 밑에 한국 분이 가입했는데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다시 검색하니까 그분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연결되면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홍콩으로 갈 수도 있고 와 왔다 갔다 해서 가입을 다 해도 그 모든 분의 매출을 다 합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포인트 뜨잖아요. 새벽에. 그럼 아 미국 쪽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 초반에는 뭐 2만 원도 들어오고 뭐 조금씩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 2만 원씩 매주 들어온다 그래도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이 내가 이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느낌을 느껴본 분만 알아요. 내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있는데 매달 8만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쏠쏠해요. 정말. 그런데 8만 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달한 분들이 알아서 전달 될 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커져요. 그러면 한 주에 150이잖아요. 요 정도가 이제 최초의 하나의 센터를 키우는 사람, 구장 하나 키우는 사람. 그 정도예요. 굉장히 저는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2명만 소개하면 끝나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전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계속 전달하고 다녀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냐 액티브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잠자는 동안 들어오냐 뛰는 동안만 들어오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유산화의 캐시백 특징이 굉장히 좋은 게 자동 주문이 있잖아요. 아까 그 제품들 중에 내가 먹고 쓸만한 제품들을 자동 주문으로 주문하면 할인되죠. 몇 프로? 10% 할인되죠. 할인되면 뭐가 좋아요? 돈을 아끼잖아요. 10% 버는 느낌이죠. 굉장히 할인 바꿔 드셔야죠. 안 드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 3% 벌기도 힘들었는데
네, 10% 깎아준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드시다 보니까 자동으로 계속 반복적인 매출이 나와요. 내가 함정을 알려줬는데 그분이 평생 동안 4주마다 드시는 거죠. 나한테는 4주마다 소득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게 쌓이는 게 그분이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처음에 나 혼자 2명한테 알릴 때 한 달 걸렸어요. 혼자 2명한테 한 달 걸렸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밑에 있네요. 100명이 한 달 동안 2명씩 알렸어요. 그럼 몇 명 되는 거예요? 200명 추가죠. 300명 되죠. 속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훨씬 빠르죠. 소득이 갑자기 쫙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J형밖에 없어요. J형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J형. J형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일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상속까지 다 인정이 되죠. 네. 이게 무서운 게 상속을 내가 자녀 또는 손주까지 줄 수 있어요. 한 방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 손주한테 줄 수 있어요. 손주한테 줬어요. 그러면 손주 거기서 받고 끝이냐? 아니에요. 손주도 나중에 자녀한테 또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월 1,000만 원만 만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월 1,000씩 매달 들어와요. 자동으로. 잠자고 있어도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들 때 충분히 누리시다가 여러분 때만 누리고 끝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깝죠. 군 연금 어떻게 돼요? 상속 못하죠. 쿠팡 파트너스 어떻게 돼요? 상속 못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가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경사회 때 부모님한테 막 제사 엄청 드렸죠. 요즘에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잘 안 드리죠. 드리는 데 있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엄청 자손들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전통 의사 입고 절하고 이런 데 있죠. 왜 있을까요? 아직도.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뭐가 받은 게 많았어요. 받은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고 그 땅을 물려줬어요. 그럼 그 땅을 물려받은 자손은 부모님한테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 이론이 아니고 이게 경제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이라는 게 패시브 인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귀족이 왜 귀족이에요? 유럽의 귀족들. 왜 귀족이에요? 땅이 있으니까. 내가 영주다. 영지가 있다. 거기서 소장농등이 일하고 나한테 돈 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돈이에요? 패시브 인컴이죠.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고 패시브 인컴 물려받은 사람들이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심을 받는 조상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000만 원만 평생 들어올 수 있는 거 대대로 물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큰 거예요. 네. 자, 이건 제 수익 차트인데 요거는 촬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 소득이에요. 2010년에 가입을 했어요. 2010년 중순에 가입해서 2010년에 6개월 동안 번 거죠. 6개월 동안 얼마 벌었어요? 129원이면 너무 섭하고요. 단위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29만 원 번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29만 원 벌었다.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전 되게 나빴는데 아니 좋긴 했어요. 좋지만 만족은 안 될 정도의 적은 소득이었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2012년도 1년 내내 번 게 480이에요. 크지 않죠? 네. 여러분들도 1년 열심히 하시면 시작하면 저거는 넘어요. 저거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1,900 됐죠, 3,000 됐죠, 7,000 됐죠. 이제 억 단위 가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 사업 10년의 기록이에요. 이 이유권은 비밀. 이유는 안 가르쳐주고 너무 중요한 거는 초반에 성과만 보여드려도 어떤 그래프다 아시니까 보실 때 어때요 느낌이? 제가 이만큼 뛰었을까요? 이렇게 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초창기에 했던 게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소득이 그 이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자녀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대로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정말 감사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그냥 영양제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대신에 빨리 알려야죠. 알릴 때 뭘로 알려요? 아니, 제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소득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월 100만 더 벌었으면 하고 밤새 일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시대에 이걸로 월 100만 되잖아요? 일 안 해서 뭘 100이에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아시면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기회의 소득이다 라는 걸 저는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여기 뭘까요? 들고 있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 안에 뭐 에스펙트 들어있을 수 있고 영양제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저 안에 여러분들이 유산화로 받은 소득을 가득가득 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기 머니트리 있죠, 머니트리. 유산화 돈나무. 유산화 돈나무 한 그루에 월 600 열리는데 그런 나무 한 10개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저렇게 돈 600씩 열리는 나무 한 10개만 가지고 계시면 정말 대기업 회장 안 부럽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지금부터 한번 유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유산화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고 10년 동안 누린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회사고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자녀한테도 해야 된다. 항상 지금부터 키워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 기회가 작지 않다.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유산화 함께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 그만큼의 패시브 인컴, 다 잠자는 동안 들어오는 소득 만드셔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곳에서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모두 다 평생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